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강반야경 31분 할 차례입니다. 직견, 불생분. 직견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견이라는 거는 이제 생각이죠. 생각. 여기서 말하는 직견은 법에 대한 생각. 법에 대한 생각이 생겨나면 이거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고 원래 법에 대한 법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된 법이라는 건 다 망상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짜 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생각이 아니라면 진짜 법이 뭐냐 그러면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실제죠, 실제. 법은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실제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잡아보십시오. 실감 나죠? 이런 식의 실제라는 거. 법이, 근데 우리가, 법은 뭐, 삼계가 유심이야. 그러면 그건 생각이고, 그건 실제가 아니고 망상이죠. 근데, 이렇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거 체험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감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비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또 물질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러면 법도 이렇게 만져지는 게 실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것보다 더 명료하고 이것보다 더 먼저 더 직접적으로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이거는 오히려 더 완벽하지가 않고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일어난 감각구나. 그러면 감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감각은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할 때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감각을 실제라고 여기는데 감각보다 더 리얼하고 실제적인 게 법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실제라고 여겼던 것보다 더 실제적이면서 더 완벽하면서 더 조건적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법이거든요.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하루 24시간 이걸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데 그럼 왜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참 미묘해요. 이 법이라는 게 참 미묘한 게 이게 모든 경험에 녹아 있는 건데 모든 경험에 녹아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서 경험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들은 이거를 못 보나? 그러면 이거는 이상하게 우리의 감각기관이 어떻게 열려냐면 밖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거는 다 이렇게 모양으로 분별된 건데 눈도 밖으로 열려 있고 귀도 밖으로 열려 있고 코도 밖으로 열려 있고 입도 밖으로 열려 있고 이런 피부도 밖으로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밖으로 열려 있는 기관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희한하게. 근데 이게 없어서가 아니고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모양 있음이라고 하거든요.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만 포착할 수가 있어요. 모양으로 분별되는 것만 포착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바탕이기 때문에 모양으로서는 잡을 수 없는데 어떤 모양을 경험하든 떨어져 있지 않고 벗어나 있지 않고 그 경험보다 더 먼저인 것이고 그 경험에 앞선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선엄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선엄적이라 하면 이 경험하고 그 다음 경험하는 이게 아니고 어떤 경험에 어떤
그 바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지할 때는 그런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안목이 분명해지고 나면 이 모양과 모양 아님이 하나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때는 이상하게 그렇게 자각이 돼요. 뭔가 뚝 떨어지는 듯한 모양과 모양 아님이 탁 틈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탁 자각이 되면 모양이 뚝 떨어져 나가는 듯하고 모양 안으로 쑥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희한해요. 그거는 이제 공부 과정에 생기는 어떤 의식의 이상한 현상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냐. 만약에 그래 이 모양 이전이고 모양 아닌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모양 이전이고 모양 아니다라는 말도 이제 속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왜냐하면 그 모양 이전이고 모양 아니다라는 것도 모양이에요. 동의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모양은 아니에요. 이게 희한해. 이게 말은 한계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마치 스무고개와 같은 거. 이거는 그러니까 힌트는 줄 수 있는데 이걸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왜 소풍 가면은 옛날에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찾아도 없으면 힌트를 준다고. 뭐 어디 뭐 몇 미터 되는 소나무 밑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다. 뭐 그러면은 막 찾는데 마치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절대 이것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한테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갖춰져 있는 것이고 구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자각하는 건데, 저는 힌트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언어가 이게 한계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양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의도가 그거예요. 모양 아니다라는 거를 이게 기억하면 내 의도가 아닌 거예요. 맞는 게 아니고, 모양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모양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손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손에 뭐가 있는 줄 알면은 이거는 모양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이겁니다. 그러면 소리에 뭐가 있는 줄 알면은 이거는 모양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때 이겁니다라고 생각으로 규정하면 생각의 모양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가? 라고 하면 어떤 식의 이미지나 느낌에 빠져 있는 거. 이거 다 모양입니다. 이거 알겠죠? 모양이라는 거. 이 말 못 알아듣겠다. 다 알아들으시죠? 그럼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 더 세밀하게. 그러면 모양 아니에요. 이거는 모양이 아니고 모양에 앞선 것이고 모양 이전 것이고 모든 모양의 경험의 이전이니까 선험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모양 아니다라는 것도 모양이에요. 그렇죠? 모양에 앞섰다라는 것도 모양이에요. 그렇죠? 모든 경험이 앞섰다라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분별이잖아. 이제부터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모양에 속지 말라 할 때는 어떤 감각적인 대상, 어떤 상태는 아니다라는 건 알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럼 뭐냐?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이제 언어에 속으면 안 돼. 언어도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모양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언어가 모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양 아닌 것입니다 해도 모양입니다. 그렇죠? 모든 모양이 앞서 있습니다 해도 모양입니다.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해도 모양입니다. 그렇죠? 못 알아들으신 분 없죠? 자, 그럼 그다음에 그럼 또 뭐냐? 이 모양 아닌 것은 모양과 같이 있어. 잘 따라오셔야 돼. 지금 이제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면 지금 어디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데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데 모양과 같이 있어, 이게. 모양과 같이 있어. 근데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양에 모양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모양만 보이죠, 지금. 모양만 보이죠. 모양만 보여. 내 눈에는 왜 모양만 보이는데 모양 아닌 게 같이 있다 하지? 근데 모양만 있는 게 아닌데 모양만 보이는 사람, 모양으로서만 이게 포착되는 사람은 순식간에 마음이 바쁜 거예요. 순식간에
대상에 훅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홀린 거야. 모양만 보이죠? 홀렸어, 지금 모양에. 모양만 보이는 사람, 모양에 홀린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식 용어로 미혹했다. 모양에 미혹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어떤 작용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작용이 일어난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작용? 모양에 끌려가는 의식작용. 모양에 빠지는 그런 식의 조작. 그것도 조작입니다. 모양에 빠지는 게 조작이에요. 아닌데요. 난 조작 절대 안 하는데요. 그러거든요. 근데 하는데 자기가 조작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조작하고 있어요. 근데 조작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너무 자연스러워. 아니에요. 이게 50년, 60년 너무 몸에 익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운전을 한단 말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옛날에는 왜 수동, 악셀레타, 그다음에 클러치 밟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운전을 60년이나 이렇게 했어. 근데 그냥 요즘은 AI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탁 줘요. 물론 그 옆에 그 수동형도 있겠죠. AI가 운전하는 거를 타면은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불편한 거 자꾸 자기도 모르게 손이 브레이크에 발이 거기 가가지고 엑셀레이터에 밟고 앉아있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안 하니까 이상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말은 뭐냐.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데 에너지를 막 쓰고 있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오토매틱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조작이고 그 조작적인 삶이 너무 오래돼서 자기가 조작하고 있는 줄 모르고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려는 게 한번 딱 멈춰져야 돼. 근데 그게 너무 찰나간에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럼 이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떻죠?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는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죠. 그렇죠. 잘 알아들어야지. 그거니까 이게 지금 조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지. 그거는 벌써 힘이 들어간 거 알겠죠? 그거 좋아요. 알고 있다는 게 좋아. 습관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해서 알려고 하고 있구나. 요걸 알아차리는 것도 공부가 된 거예요. 그걸 알면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려다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려다가 마음을 쓰려다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지? 분명히 말은 이런 소리도 아니고 이런 움직임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나는 자꾸 이 소리나 움직임에 마음이 끌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인다면 나아진 거예요. 근데 안 보이면 여전히 속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지 진심을 다해서 내가 들으려는 분별심 마음이 확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그게 또 조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워져야 돼. 그게 멈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여기 모양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지금 거기에 완전하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을 저를 보면 안 돼요. 제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지 말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법문 어떤 말의 내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만을 가리키는 다양한 시도일 뿐이다. 그게 어떤 움직임으로, 소리로 아니면은 말로 그 하나만을 가리키고 있는 시도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벌써 이제 저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거는 진심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문을 들으면 이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죽기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죽기 소리 대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 죽기 소리를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예. 이렇게 계속 하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하면 안 근데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그것도 벌써 생각이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더 길어졌어요. 그 생각의 내용이죠. 네. 그런 생각의 내용에 맞게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경계에 떨어진 거죠. 애쓰는 거잖아요. 생각이 일어난 거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게 무엇이고 이렇게 했다. 그렇죠. 벌써 그건 일어난 생각에 빠져든 거예요. 그게 대상에 빠진 거예요. 아, 이것도 이렇게도 틀렸어요. 예,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깨달아지진 않는다. 그건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상에 떨어져서 생각 속에서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초창기에는 만약에 이제 자꾸 대상에 끌려갈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된다. 이렇게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예 그거 버릇되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거 나쁜 버릇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거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그거 떼어버리기가 더 힘든 거거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조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굴리는 거죠. 이게 생각 굴리는 거잖아. 쪽으로 돌리는 방법. 그러니까 있잖아요. 소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한 사람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뭐냐면 소리가 여기 있는데 한 바퀴 굴리는 거예요. 저 소리를 듣고 있는 놈이 뭔가. 이거 뭐 이야기 속에 훅 들어간 거예요. 벌써 스토리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 망상이죠, 망상. 여기 그 틈이 사라지는 게 이 공부예요. 그게 다 생각이 틈을 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끼어들면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그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돼요. 여기서 그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돼요. 여기서 그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돼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지 여긴 생각이 틈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소리가 저기서 일어나는데 저것을 듣고 있는 놈이 뭔가 그러면 스토리죠.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게 틈이 벌어졌죠. 순식간에. 그 순식간에 벌어진 거지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완전 망상 세계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죽기 딱 쳤을 때 그 대상에도 안 떨어지고 내가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들으면 딱 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그냥 그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그 멍이 더 가까운 거예요. 멍이라는 건 분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토리에 확 끌려간 것보다 그 멍이 더 가까운. 왜냐하면 이야기가 없거든. 근데 아직 밝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멍한 상태는 뭐냐면 습관은 막 가고 싶어. 근데 들은 법문이 있어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멍은 뭐냐면 마음은 밖으로 향해 있는데 가지 못하는 상태. 근데 이거는 뭐냐? 어떤 초점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시선이 밖을 향하던 시선이 이상하게 전복되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복되는 느낌인 거야. 바깥을 보던 눈이 자기를 보는 듯한 전복이에요. 여기에 물론 이제 틈이 없고 공간이 없지만 느낌이 그런 거예요. 멍한 상태 아주 좋은 힌트예요. 멍한 상태면 이겁니다. 그럼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거는 알고 싶은데 가서 알면 안 돼. 이건 틀렸다 하니까 알 수가 없어. 이 상태거든요. 그건 뭐냐? 여전히 시선은 밖으로 향해 있는데 가지 못하는 상태.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상태. 알매 실패. 근데 이거는 뭐냐? 이 시선이 마치 이 눈이 자기를 보는 쪽이라 밖을 보는 쪽이 아니라 보고 있잖아요. 알려고 하고 있죠. 마음이. 대상을 알고 싶죠. 근데 이거는 마음을 자각하는 것이지 마음이 대상을 자각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라는 거는 마음이 대상을 향해 있는데 대상을 모르고 있는 상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맑게 알아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마음이 이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경험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겠다, 멍하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은 우리가 자꾸 대상을 향해 분별을 하거든요. 마음이 대상을 향해 분별해요. 마음은 분별은 다 대상인 거예요. 근데 멍한다, 모르겠다라는 거는 마음이 여전히 패턴은 밖을 향해 있는데 대상을 알지 못해. 알고 싶은데 알면 안 되는 상황.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마음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마음이라고 칩시다. 자, 이것이 아는 구조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게 잡는 게 아는 거죠. 이거 마음이 있어. 마음이 이렇게 잡는 게 마음이죠. 그러니까 눈이 있어. 눈이 이렇게 보는 게 아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모름의 상태는 뭐냐? 눈은 떠서 밖을 향해 있는데 거기까지 마음이 가지 않은 상태. 근데 여전히 마음의 방향성은 밖에 있는 상태. 분별은 안 되지만. 근데 이 자각은 뭐? 마음이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마음이 눈이 눈을 보는 거야. 손이 손을 보는 거야. 저 보고 있죠? 저 보면 안 돼. 자기를 봐야지. 저 보고 있죠? 손을 보고 있죠? 보는 거를 봐야지. 있잖아. 그 비추고 있잖아요. 그것이 모든 대상을 다 비추고 있지 않나요? 그 지금 경험하고 있죠? 거기서 다 펼쳐지죠? 모든 대상이. 거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오픈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드러나죠? 거기서 비추지 않으면 손도 드러날 수 없고 죽비도 드러날 수가 없죠. 꽃도 드러날 수 없죠. 세상 모든 사물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요? 거기서 드러나지 않나요? 거기서 드러나죠. 거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드러나죠. 여기서 드러나죠.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완한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경험하면 딱 일어나는 거기 틈없이 거기 여기 그러니까 생각이 끼어들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게 비유예요. 우리가 모름의 상태라는 모름의 상태는 알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은데 감은 안 되는 상태. 그렇죠?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이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눈이 눈을 그러니까 비추는 것이 비추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비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추고 있잖아. 그렇죠? 비추고 있잖아요. 거기에 손이 있지 여기에 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거는 대상이 달라져도 변합니까? 안 변하죠. 대상하고 상관없이 항상 그건 똑같죠. 거기에서 모든 사물이 드러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손을 비춰보십시오. 거기서 드러나지 여기에 있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형태는 거기 있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이 어떤 형태나 빛깔을 다 여기서 비추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모든 대상 사물은 여기 있지 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지 않아. 여기 있지. 그래서 손을 구지선사가 도가 뭡니까? 그러면 손을 들었다 하거든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를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이거를 가르쳐 보이는 거. 이거를 가르쳐 보이는 거. 이거를 가르쳐.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죠. 대상에 사로잡히죠. 대상에 사로잡히니까 대상은 다 달라지니까 여여한 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근데 대상 안 떨어지면 죽비가 나타나든 꽃이 나타나든 사람이 나타나든 똑같은 거예요. 여여부동해요. 여여부동한 게 힌트예요. 특별한 게 힌트가 아니라 여여한 게 힌트라. 어디서 여여해지냐 이거죠. 우리가. 사물이 여여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온갖 차별되는 사물이 드러나도 똑같아지는 지점은 어딘가요? 똑같은 자리가 어디죠? 똑같은 자리가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여기에서 똑같아지지 딴 데서 똑같아지지 않아요. 대상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1mm라도 벌어지면 차별이 생겨버려요. 벌어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1mm라도 틈이 생겨버리면 마음이 훅 가버리면 이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 유차하면 천지 형격이라 이 신신명의 얘기죠. 이거 털끝만큼 1mm도 안 되는 털억만큼만 털의 두께만큼만 벌어져도 그거는 벌써 분별에 떨어진 것이다. 잘 비추고 있는 이것일 뿐인 거예요. 요거 저 손하고 상관없는 거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추는 데서는 이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구멍이 뚫리면 소리에서도 뚫리고 촉감에서도 뚫리고 생각에서도 뚫리고 마음에서도 뚫려. 왜냐하면 다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 소리도 이 자리요. 그래서 저는 죽비를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자리를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리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비를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이 소리로 쑤셔 보이는 거예요.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비추든 다른 걸 비추든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상은 다르죠. 근데 일어나는 자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네. 일어나는 자리를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 들은 것이 그걸 느끼는 놈을 자꾸 상정해 왔기 때문에 또 분별이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생각은 믿지 마세요. 네. 경험을 믿으시라고 지금. 네. 이거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네. 그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그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있잖아. 그것이 뭐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졌습니까?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않죠.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났죠. 네. 여기서 이것도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생각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 여기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 자기 몸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몸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몸도 대상이에요.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 근데 끊임없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 눈이 눈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귀가 소리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하여튼 눈이 눈을 볼 수 없어. 이런 식인 거예요. 대상이 아닌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대상이 드러납니까? 이게 작용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죠? 요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요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가리킬 수 있고 이걸로도 가리킬 수 있고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거거든. 그리고 동시에 저도 그거를 저랑 같이 느끼게. 그 하나죠. 하나 같은 자리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게 드러나도 이게 여기에서는 여기 있으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뭐 어떨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어떨 때는 막 온갖 일이 다 있냐면 지금 자기 스스로가 이게 안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집도 살다가 저 집도 살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정체성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데 원래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몸뚱이에 있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집을 그리워해서 자꾸 눌러붙어 살라 그래. 집을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있으면 자꾸 여기에 있다가 걸리지 않는 여기 있다가 옛 생각이 그리고 옛날 집이 그리워서 자꾸 몸뚱이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 정. 근데 이 몸이라는 것도 경험이거든요. 이건 선험이라.
여기에서 몸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라는 의식도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이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몸이나 나라는 생각은 변하잖아요. 변하는 건 우리가 자기라고 할 수도 없고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시시때때로 분별 의식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진짜 있다면 변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있으면 변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시시때때로 이렇게 몸도 변하는데 이게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왜냐면 이거는 찰나찰나 변하잖아요. 그러면 1초 전에 몸이 나입니까? 1초 후에 몸이 나입니까? 이거 머물러 있지 않아요. 대상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속는 게 어렸을 때나 1초 전 몸은 없는 건 알겠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몸은 없는 건 알지만은 놓쳤는데 어쨌든 그 몸 변하는 몸이 있다라는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본인도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몸은 없는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분별심일 뿐이죠. 여기서 일어난. 근데 여기에 뭐가 있나요? 이 자리에 뭐가 있나요? 이 자리에 모든 것이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뿌리에 뭐가 있나요? 그냥 그 모든 것이 여기서 펼쳐진 거라면 그것이 무늬만 그러할 뿐이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옛날 생각도. 그럼 그 옛날 생각에 알맹이가 있나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되나요, 그게? 다 자기 마음의 표상인데? 그렇죠. 표상이에요. 그 옛날 생각이 옛날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옛날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일 뿐인 거죠.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게 그러면 옛날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의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의 생각.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의 생각. 모든 일은 항상 지금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금의 생각이 속고 있는 것이지 과거의 생각이 속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생각이 속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두운 거예요. 지금. 항상 지금 어둡거나 지금 밝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다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라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생각입니다. 지금 일어난 생각이나 과거의 일이나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일과 자기라는 생각은 똑같아.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자기이고 자기가 과거라. 그러니까 뭐가 뭐고 이런 말이 다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한 뿌리이기 때문에 만물이 동근이라 한 뿌리다. 왜 한 뿌리가 어디 여기서 일어나는 과거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게 내 몸이다 하는 것이고 이겁니다. 이거 이제 소리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겁니다. 확실하게 이거 감이 와야 돼요. 확실하게 감이 와야 돼요. 확실하게.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도 왜 우리가 자꾸 번뇌를 느끼냐? 그러면 이게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여전히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 집착심이 녹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별심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악교풀이라고 선사들은 표현하거든요. 악교풀 옛날에는 그 본드처럼 옛날에는 그 악교풀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 악교풀이 뭐냐면 드러난 인연을 합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감각과 의식과 감정을 합치는 역할을 하는 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로 이렇게 붙여버린 것,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악교풀인데 그게 뭐냐면 분별 집착심이에요. 집착심, 욕탐, 마음이 달라붙어서 그거를 여러 가지 일어난 생각이나 어떤 감각적인 거를
이게 이렇게 탁,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가다가 꽃을 봤단 말이에요. 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남아있지를 않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 저 집에 꽃이 참 아름답더라. 사고 싶더라. 이게 욕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게 존재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지 눈에 시각적인 게 드러났고 순간적으로 이 장미꽃이야라는 이름 붙임 의식작용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향기가 드러났을 뿐인데 이거를 나 따고 싶어. 이게 이것의 본바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애착하는 마음이 묶어서 내가 사고 싶은 따고 싶은 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남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외모, 이런 식의 자기 규정, 이런 식의 뭐 채취, 이런 뭐 자기 어떤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아니면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건 잘하고 이런 건 못하고 예를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는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분별과 자기 이런 감각적인 어떤 경험을 나라고 이렇게 동일시해버리는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하게 그러니까 본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애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굴림을 받는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거 자기라고 딱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게 드러난 상태에서 여전히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어떨 때는 일이 없고 어떨 때는 일이 있고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갑자기 막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묶여 있는 거. 나와 이해관계에 없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몸과 상관 있는 건 나의 것과 상관 있는 일은 큰일 나.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어떤 그 분별심이 너무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구속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서는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게 내가 가장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만 오래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녹아내리지 않으면 마치 얼음 조각이 다 녹지 않으면 자꾸 얼음 조각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놈이 살고 세 놈이 살아 마음속에. 그것들끼리 싸우는 거. 그거는 존재화시키고 있는 것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꼭 괴롭히는 사람이 괴롭혀요. 여러 사람이 괴롭히진 않아요. 예전에는 더 많은 것들이 괴롭혔다면 이제 그렇게 뭐 좀 가볍게 집착했던 것들은 웬만한 건 다 놓여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면 녹기 시작해요. 그 가벼운 것들은 분별심이. 근데 강력하게 그 어떤 분별심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 자기의식, 그다음에 자기 것, 자기와 아주 가까운 것들, 아주 친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안 녹아요. 근데 녹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게 망상이라는 것을 뚜렷이 자각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거에 지배를 받고 결국 우리가 공부가 됐냐 안 됐냐를 물을 때 옛날 어른들은 생사이탈 했느냐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강력하게 애착하는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녹아내리는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 질문 네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네가 있느냐 없느냐는 평소에는 몰라. 근데 평소에는 모르죠. 큰일을 안 당할 때. 근데 큰일 당할 때 알아요. 그래서 가장 큰일이 뭐 살고 죽는 게 가장 큰일이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안 녹고 남아있느냐. 그게 남아있으면 여전히 이원적인 거죠. 이것 따로 법 따로 있고 따로 있고. 그 아공법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있으면 이상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으면 이게 나의 깨달음 같고 나의 체험 같고 나의 공부 같아. 근데 사실은 이게 둘은요 같이 쌍으로 사라지거든요. 이게 내가 법을 상대하는 듯한 느낌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내가 챙기는 듯한 그 공부가 있으면 여전히 이원성인 거예요. 그거 뭐냐? 여전히 법이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승법은 뭐 아공법공. 나도 공했고 법도 공했다. 그러니까 다
찐득찐득한 풀 있죠. 악교풀과 같은 그런 집착심이 다 녹아내려서 마치 녹아내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래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여러 인연들이. 그때는 딱 잡으면 잡혀서 막 몸을 쓰는 것 같은데 그거 지나가면 남아있지 않아. 엉겨붙은 게 없기 때문에 끈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삶이 좀 쾌적해지죠. 쿨해지죠. 쿨. 끈적끈적하지 않고 끈끈하잖아요. 감정 같은 게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런 것이 좀 쿨해지는 삶으로 변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알았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인연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끈끈하게 붙어있으면 마음에 계속 남아있으면 쿨하지가 않은 거예요. 쿨하고 싶어도 안 돼요. 쿨하려고 또 끈끈해져 또.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막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공부가 더 깊어지면 모래알 같다가 더 깊어지면 물을 만지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그 그냥 허공이 그냥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허공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체감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모래는 그래도 만지는 느낌은 있잖아. 물도 좀 느낌이 있거든요. 공기는 그런 게 없거든. 근데 해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또 하려면 일시적으로는 좀 끈끈한 게 없어져서 예.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부산에 올 때는 예. 항상 불편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부산은 정치적으로 어떤 데지 올 때마다 불편했는데 정치적으로요? 네, 근데 그런 정치적인 끈끈함이 있으시군요. 근데 요번에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이게 플라스틱 같이 그냥 예. 뭐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장벽이 사라진다 하거든요. 이게 자타의 장벽이 사라지고 너나의 장벽이 사라지고 뭔가 낱낱이 장벽이 사라져서 진짜 뭐 이상하게 뭔가 온 우주가 벽이 없는 듯한 그런 식의 전환이 와요. 그냥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허공과 같다. 이 온 우주가 그 환상과 같다라고 하는구나. 이런 말에 되게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랑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을 네. 만지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크게 느끼는 게 이제 자연인데 그래서 아마 자연을 수행을 처음 하셨나 보다 했는데 저는 아직 남편은 뭐 자기랑 이게 하나라는 느낌이 든다는 체험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애들이 다. 예. 그러면서 플라스틱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민망한 거예요. 이것들이 다 가만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엄청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았나 보다. 이게 원래 세상이 조용했는데.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봤는데 그냥 무슨 조화 같고 예, 이렇게 하고 예. 부산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예.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처럼 예. 예전에 맨날 보면 이게 보라고 이런 데도 그냥 혼자 그러고 있었죠. 부산 사람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이러면서 이랬는데 완전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 사람 찍는 이러면서 시끄러운데 이번에는 그건 자기 내면의 시끄러움이지 저기 다른 데서 온 시끄러움이 아니거든. 자기 분별 막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동일시돼서 막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서 충돌을 하는 거야 내면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웠던 그런 것처럼. 일시적인 조용함은 있으니까 지금. 예, 근데 이제 공부를 법문 듣다 보면 그런 식의 변화가 오고, 근데 여기서 딱 이게 분명 이게 딱 이거거든요. 이거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딱 이거 쑤시는 거거든요. 이거. 예, 스님. 근데 이것이 예. 선언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신 예. 그 자리도 예. 그 선언적이라고 했는데 어떨 때 한번 들었더니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예.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근데 모르겠는데 그건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님이 아직 정확하게 이게 그 정견이 안 선 게 뭐냐면 그것도 말이고 저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선언적이라는 그 규정된 어떤 말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 가운데. 그거 직접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생각이 아니다 그건. 근데 이게 여기에 통하고 나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공감이 되는데 이게 자꾸 생각으로만 하려 그러면 이 말하고 저 말이 다른 말 같은데
이게 이 자리에서 딱 하고 보면 선험적이라도 할 수 있고 직접적이라고도 할 수 있네 이런 식의 그 말이 뭘 가리키는지를 알게 되면 그 방편의 말들이 다 이렇게 소화가 돼요. 근데 스님은 그래서 이게 생각이잖아요. 이게 생각이구나 그럼 그걸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건 다 망상이니까. 절대 그런 망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남아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험적이라고 말한 거는 그 말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쪽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것이지 그 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그 본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직접적이다. 아니면은 뭐 선험적이다. 아니면 모양이 없다. 아니면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하나를 가리키는 거니까 말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깨닫지 못했구나. 그냥 아직도 뭐가 실감이 안 나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렇게 보셔야지 그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그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약간 영리해져야 돼요. 아, 이게 말은 아니라 했지. 그럼 이것도 생각이네. 그러면 이게 그걸 탁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 하나하나 물어서 답을 듣고 하려면 우리가 생각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격가지를 따는 게 아니라 밑둥을 잘라버리는 공부예요. 그냥 뿌리가 공하다는 거를 깨달아 버리면 그 격가지를 자르지 않아도 다 말라 죽겠죠. 그러니까 분별심이 이게 나무라고 치면 분별 망상에 이렇게 사로잡힌 마음 상태가 이게 큰 나무라고 치면 생각 하나하나는 뭐에 해당되냐면 나뭇잎. 감정 하나하나는 뭐 나뭇가지. 감각적인 것들은 뭐 꽃들. 여러 가지 꽃들. 그다음에 뭐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욕구나 이런 의도 같은 경우는 나무 둥치.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한바탕에서 일어나는데 그 모든 꽃과 열매와 잎과 나무 둥치는 어디에 의지해 있습니까? 어디에 의지해 있습니까? 뿌리 하나에 의지해 있잖아요. 한 뿌리에 있잖아요. 한 뿌리. 그 뿌리가 없으면 나무 둥치도 살 수가 없고 잎도 살 수가 없고 꽃도 살 수가 없고 열매도 맺힐 수가 없죠. 근데 그 뿌리 하나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은 뭐냐면 아까 생각은 뭐라고 했죠? 나뭇가지? 나뭇잎? 나뭇잎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험적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이라고 했는데 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A 나뭇잎과 B 나뭇잎이 서로 얘기하는 거야. 뿌리가 뭘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뿌리는 그냥 뿌리만 봐버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뿌리에 의지해 있다는 걸 봐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다. 근데 지금 직접적이다 하는 게 바로 이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직접적이다 이런 생각. 선험적이다가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선험적이다 하고 이거고, 선험적이다 하는 것도 이거고, 직접적이다 하는 것도 이거고, 아니면 선험적이 아니다 하는 것도 이겁니다. 모든 말이 이거예요. 모든 말이 이거예요. 선험적이다 해도 이거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선험적이지 않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헷갈리죠, 여기서. 선험적이지 않은 게 또 뭐가 있지? 이것도 이거라는 거예요. 선험적이지 않은 것도. 말해서 지금 막 이게 걸리는 사람은 또 무슨 말을 해 헷갈리게. 그런데 모든 말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험적이지 않은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망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아, 이게 제품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공장이 있더라. 예. 그래서 이게 이 제품들이 실체가 아니라 어떤 공장이 있대. 네. 있네, 공장이. 예.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네. 예. 그래서 공장 제품이랑 작동법은 이제 아르마리로 알겠는데 그때 또 아리가 일어나는 게 무서운 습관인데요. 이 공장 누가 세웠지? 이런 생각이 맞아. 일어나요.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알겠어. 그래, 공장이 있네. 제품들 속지 말자.
이 공장 이렇게 작고 벌써 제품 하나 만드셨어요. 지금. 이거 왜 만들? 이 공장 누가 세웠지 이런. 그러니까 벌써 그 제품 하나 만드셨잖아요. 거기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공장에서.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벌써 이제 우리가 그 분별에 팍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어난 제품은 제품이 아니라 헛개비거든요. 요것만이 진짜고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우리는 이거 막 환술사와 같다 그래요. 환술사. 맨날 그 화엄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경전에 환술사, 뭐 요즘 직업으로 마법사, 마술사. 그러니까 환상을 창조하는 사람. 이거를 환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음이 환술사. 환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헛개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헛개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떤 헛개비를 만들어내냐면 아 저게 컵이구나 라는 헛개비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데 왜 이 환술사는 왜 자꾸 헛개비들을 만들고 있지? 이것도 만들고 있어요. 창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컵을 만드는 거나 그런 식의 의문이 일어나는 거나 똑같은 헛개비라는. 왜 이거는 헛개비를 자꾸 끊임없이 만들까 하는 거랑 아 선험적이다 하는 거랑 직접적이다 하는 거랑 선험적이지 않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질문에만 갇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인과적인 사고 프레임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나 공부를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그런 메커니즘에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그걸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과적으로.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일어난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상은 왜 문제가 되고 왜 선험적이다라는 거는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 요거는 규명해야 되고 저거는 그냥 놔둡니까? 규명하려면 다 규명해야지. 근데 다 그런 거 규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뭘 규명하려 해도 그거는 다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가 없는 일이냐? 왜 이거는 자꾸 이런 식으로 망상을 창조해내지? 이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는 일을 갖고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거에 갇히면 끊임없이 그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망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거는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의 원인이 있을 뭔가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그것에 앞선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걸 또 찾아내면 또 그것에 앞선 원인이 있을 것이고 끝이 안 나잖아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밤늦게 집을 가다가 귀신을 만났어. 귀신을 만나서 귀신인 줄 모르고 막 놀다 보니까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몰라. 근데 혼자만 그런 헛개비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집에도 못 가고 그게 우리 독화살의 비유. 그렇죠. 붓다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을 누가 쏘았으며 이건 어떤 도구로 어떤 성분의 독이며 이거는 어느 각도에서 쏘아졌으며 그러면 그 사람 죽는다. 왜? 그 수레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망상 때문에 그 망상병에 사로잡혀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아닌 거는 늪과 같은 거예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미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만약 진짜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냐 아니냐. 그 질문이 진짜입니까? 생각에서 나온 거. 네. 이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원인을 찾는 습관이 계속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는 이렇지? 이런 게 계속 그게 습으로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됐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을 또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그 고통만 계속 돌아요. 돌고 돌아. 잠시 뭔가 치유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그것이 그 기제가. 그 뭐가 문제냐면 분별에 사로잡히는 것이 병인 것이지 다른 게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겨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일어난 환상을 동일시하고 거기에 사로잡힌 것이 문제였다라는 걸 알게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옛날보다 더 심각하게 현실이 나빠졌는데 마음은 괜찮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일과 상관없이 내가 그런 그 망상심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죠. 그냥 망상심은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밝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어떤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 길인 거죠. 누구의 도움 없이. 왜냐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죠. 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작용에 밝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작용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본다, 깨닫는다라는 건 마음의 실상, 마음의 어떤 작용이나 마음에 대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의 도움 없이도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 없다라는 이런 식의 조언은 필요해요. 먼저 가본 사람의. 근데 그 일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누구를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거든. 자기가 깨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있잖아요. 남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으니까 남이 있을 때만 남의 도움을 빌린다면 남이 있을 때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자기 마음의 분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분별에 어두우냐 밝으냐 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마음 물들지 않는 마음자리가 일단 자각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발판 삼아서 분별심에서 깨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딱 드러나면 내가 끌려가는지 생각에 끌려가는지 끌려가지 않는지가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끌려가는 거고 저렇게 해도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면 이게 일 없는 어떤 분별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훅훅 끌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망상에 떨어지는 게 보이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자꾸 번뇌를 일으키고 그게 미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챙기게 되죠, 처음에는. 근데 이건 좀 중요해요. 이게 확보하는 게 분명하게.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겠다라고 확연해질 때까지는 처음에는 이게 좀 챙겨야 됩니다. 너무 힘이 미약하거든요. 막 경계에 떨어지는 그 습관은 너무 강하고 이거는 약하면 이게 어느 정도 챙겨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건 진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또 다른 식의 어떤 조금 더 다른 식의 접근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확보가 되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얼음을 깨야 되거든. 얼음을 녹여야 되거든요. 얼음이 녹아지려면 이제는 이 바탕 위에서 적극적으로 얼음을 녹이는 그런 여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기초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돼요, 잘. 처음에는 좀 챙기라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의심할 수 없고 이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는 여유가 있는 거야. 자기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의 정체를 뚜렷이 이건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체를 뚜렷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 일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즉해서 보게 되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즉해서 보면 그게 이상하게 확 풀려버립니다. 녹아버려요. 순식간에 그건 확 깨어나요. 걸려있던 것들이 훅 깨어나. 근데 그게 생각으로 보면은 안 풀려납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의 정체를 뚜렷하게 보면은 순식간에 확 풀려나요. 마법이 풀리듯이. 얼음이 녹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착각에 빠져서 그런 식으로 어떤 객관적인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착각이 탁 풀려버리면 금방 여기서 풀려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확실해져야 된다. 근데 이게 분명하고 의심이 없다면 그럼 내가 자꾸 걸리는 문제가 뭐냐. 근데 그게 분명히 걸린다면은 이게 이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있어서 걸리는 게 아니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다. 그건 있어서 걸리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걸리는 게 아니고 내가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삶에서 걸리는 게 있겠죠. 그거는 있는 게 아니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착각해서 깨어나면 돼버려요. 그것도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돼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거구나. 이 마음의 표상이구나. 그거를 뚜렷이 자각하면 확 깨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제가 긍정적이라 생각을 했는데 곳에 와서 나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나를 보더라고요. 이게 어떨 때는 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마음도 있었나? 내가 내 자신한테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걸리고 있으면은 내가 벌써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습관에 의해 갖고 일어난 형성이겠죠. 지금 아니 옛날부터 성장 과정에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럼 계속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씩 제가 내가 굉장히 막 진짜 긍정적이라 사람들도 그랬었는데 곳에 와서는 내 마음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보인다는 거는 이제 자기 마음을 저절로 잘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오히려 잘 되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망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이상하게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것도 망상이죠.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자기 규정이거든요. 자기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이거예요, 자기는. 그 순간 나를 보면은 부정적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하고 뭐 연관돼 버리면은 제가 벌써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보니까. 그게 이제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 그런 내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외면했던 거예요. 안 봤던 거예요. 다 그래서 공부해서 이게 탁 드러나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이렇게 내면이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에고라는 속성이 그래요. 아름답지가 않죠.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그래요. 그거 인정하시면 돼요. 망상이네 하고 이렇게 근데 던져버릴 필요도 없고 보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여전히 그래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일처럼 느껴져서 문제처럼 여겨지는데 이제 공부가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것도 안 봐요. 우리가 바람 부니까 막 나뭇잎이 흔들리네, 막 이거 막 의미 있게 보진 않거든.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근데 그런 시기가 이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초창에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저절로 자기 내면이 관조가 되거든요. 보여 여기 뭐 알아차리려고 안 해도 저절로 자동으로 잘 보여요. 왜냐하면 이 분별 없는 자리가 드러나면 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미세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그래서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냥 내가 전생에 뭐 잘못을 많이 했나 싶어갖고 어떤 간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가면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것도 뚜렷이 봐야죠. 그것도 이거 아닌가요? 이거 법으로 봐야 돼요. 전생으로 보지 말고.
이걸로 보셔야 돼요. 모든 거를 이걸로 보셔야 돼요. 다 이걸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면 이상하게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인 내면이든 부정적인 내면이든 그냥 이름일 뿐이고 무늬일 뿐이고 모양일 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냥 쑥쑥쑥쑥 그냥 마음에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뭐 그렇죠. 뭐 그렇죠. 사람이 뭐 그렇지. 인정하게 돼. 원래 그래. 뭐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건 비단 자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똑같아. 다 안다고 다 똑같다고. 특별한 게 없어요. 다 똑같지. 그게 무슨 내가 선물 받고 내 말. 그게 오히려 솔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십시오. 에고라는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에고라는 거. 자기만 생각하는 거거든. 우리가 에고가 있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에고가 이기적인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 속물이지 그러면은 뭐 천사입니까? 근데 그게 다 그런 뭐 다양성이 다 있어요. 내면에. 근데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는 거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어느 시점 지나면 뭐 이것도 다 그냥 인연이 그러해서 살아오던 과정에 형성됐구나라는 걸 알아서 자기 일로 보지 않고 그냥 살아온 어떤 삶의 업력, 업습, 그래서 업보로 보게 되는 거죠. 그 업보라는 건 어차피 그게 우리가 돌아서 이 인과의 법칙에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과죠, 인과.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익숙해져서 몸에 배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의 그렇죠. 법칙을 조금 바꾸려고 하면 내 마음을 바르게 가져. 그거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고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 환경에서 내가 잘할 거를 선택했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서 중요해. 우리 업보만 아는데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주제자가 없다. 그냥 어떤 삶의 인연의 흐름이 있었을 뿐이지 내가 그거를 경험한 게 아니다라는 나가 없다. 이거 나가 없다.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 뒤엔 얘기는 생각 못해. 업보는 있을 때 작자는 없다 그러거든요. 작자. 지은 자는 없다. 주인공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현실에서는 그 인간의 법칙에서 당하고 있잖아요. 그 작자가 없지만은 그 현실에 당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죠. 착각. 자기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직 녹아내리지 못한 자기. 그걸 자기 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이 망상이라는 거죠. 그걸 자기 일로 만드는 게. 원래 작자가 없는데 왜 자기 일로 만듭니까? 그냥 이렇게 사라진 거지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지. 그게 그 말이에요. 사라진 거지 살아온 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그 공부가 되면요. 전혀 자기 이 몸뚱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온 우주가 내 몸인데 이것 갖고 뭐 왈가왈부합니까? 세계가 내 몸만 나타나지 않잖아요. 통으로 나타나죠. 제가 마음 수련회 가갖고 예. 공부를 했는데요. 예. 일주일을 갔는데 모든 게 나예요. 예. 의자, 사람, 예. 선생님, 예. 그 빵은 내 얼굴이고 예. 나뭇잎까지 나예요. 예. 그게 일주일 가더라고요. 예. 그건 체험이고. 예. 근데 안목이 열리진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게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것이 그 전체성이 이제 부동이어야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분별심이 딱 멈춰지면 그렇게 경험적으로 자각이 돼. 내가 없는 듯한. 근데 이제 그거는 순간적으로 분별심이 우리가 풀을 이렇게 돌멩이로 누르듯이 분별심이 힘을 못 쓰던 상황에서 나타난 거고 이제 그 조건이 사라진 풀이 딱 일어날 때 분별심이 싹 일어나면 분리 딱 떨어지죠. 이 몸이 나인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의 공부가 뭐냐면 그 따로 있다라는 그 악지, 악견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잘못된 그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바탕으로.
근데 체험만 하고 그런 식으로 분별심을 분리감을 조복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그냥 공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조국이 안 됐어요. 예. 그게 착반해야 되는데. 그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항복기심. 그 항복기심이라는 거는 그 마음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게 진짜 공부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기 15도에서 말하는데 모구, 소 길들이기. 그거는 소를 길들인다라는 건 자기 분별하는 그 마음, 분리감을 해체시키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체험만 붙들고 앉아있지, 사람들은. 체험은 시작일 뿐인데. 여기에서 이 바탕 위에서 이제 힘을 기르면서 이게 분별하지 않는 힘을 기르면서 분별되는 그런 분별심을 이제 항복시키는 그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에고를 항복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자기를 항복시키는 거. 자기를 항복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여전히 번뇌에 끄달립니다. 자기가 항복이 되지 않으면 그게 번뇌예요, 번뇌. 자기가 문제거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잖아요. 근데 자기가 남아있으면 번뇌죠. 진짜 공부를 안 하신 거죠. 그냥 체험만 자꾸 기다리고 앉아있고. 그거는 그게 순간적으로 분별이 힘을 못 쓸 때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시작일 뿐인데. 자,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30일. 직연불생분. 수보리야, 만약 누가 말하기를 부처는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를 말한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였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는 곧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가 아니니 이 까닭에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라고 일컫는다고 세존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에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야, 이른바 법이라는 생각은 법이라는 생각이 아니니 이 까닭에 법이라는 생각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앞에서 그 대승정종분, 그 다음에 좀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근데 요 31분에도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왔는데 제3 대승정종분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7 구경무화분에도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분별심 중에 그냥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 나라는 것, 그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중생 아니면 뭐 목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강력한 분리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항복기심이나 아니면은 그 중생제도는 뭐냐면 항복기심이나 중생제도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거 꽃 따로 있고 컵 따로 있다라고 여기죠. 이거는 마음의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꽃이 따로 있고 컵이 따로 있다라고 분별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중생이죠. 중생이라는 건 물이 지어서 생겨났다라는 건 인연화합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중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객관적인 존재가 아닌데 이게 인연이 화합해서 꽃처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지어서 생겨났죠. 중생. 그래서 나라는 것도 중생이고 컵이라는 것도 중생이고 꽃이라는 것도 중생이에요. 물이 지어서 생겨난.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지. 우리 나를 중생이라고 하죠. 나라는 어떤 독립된 자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연화합이라는 뜻이에요. 중생이라는 건. 중생 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생인데 중생이 중생인 줄 모르고 자기인 줄 알아.
그래서 중생이 중생인 줄 알면은 그게 제도인 거예요. 인연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인연이 합쳐져서 내가 됐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게 중생을 중생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생인데 나로 보는 거야. 독립된 자성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원래 만법에 자성이 없는데 모든 거에 이런 거에 자성이 없는데 꽃은 꽃이라고 할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컵은 컵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뭐라 그래? 나를 오온이라고 하는 건 이거 중생이란 얘기거든. 나만 중생이 아니죠. 오온이 아니죠. 오온하고 오치온은 달라요. 우리가 걸려있는 건 오치온. 오온은 색수상 행식. 근데 오치온은 그거를 집착해서 하나로 묶은 게 오치온이라. 존재화시킨 게. 근데 뭐가 문제? 오온이 문제가 아니라 오치온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기 불교에서. 그거를 하나로 존재화시킨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사물로 드러나고 빛깔로 드러나고 이 경험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거를 하나로 딱 집착해서 존재화시키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중생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생을 중생으로 못 보기 때문에 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를 중생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를 나로 보기 때문에 문제라. 중생제도는 뭐? 중생이 중생임을 알면 중생제도지. 그러니까 뭐 중생제도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중생이라는 게 중생이 무리지어서 생겨난 게 그러면 뭐가 독립적인 자성이 있는 겁니까? 그냥 마음에서 일어난 표상일 뿐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하나로 돼가지고 그거에 미혹해서 따로 존재감을 부여해서 사로잡혀서 꽃이라고 여기고 나라고 여겼는데 그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미혹이었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면 나라는 것도 그것도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일 뿐이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중생이다 이거예요. 다. 그걸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도 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이것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이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몸뚱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있는 거 아닙니까? 컵이 따로 있으면 몸도 따로 있는 거예요. 몸과 컵이 다른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거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가 이거 아닌가? 나는 잘 그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그렇게 따로 있다고 보고 싶어. 근데 따로 있다고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물 자체는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물 자체는 경험할 수 없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물 자체는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이게 보이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게 보이지, 분별에 떨어지기 전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법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법을 쫓아타면 이제는 법이 나를 쫓아온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선사들. 법이 나를 쫓아오면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옛날에는 막 이걸 챙겨야 되고 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거 이 귀한 거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봐도 그냥 이거라서 안 보고 싶어 제발. 그래서 옛날에 그런 공안이 있잖아요. 어느 노파가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너무 꼴불견이야. 잘난 척 해가지고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지나가는데 손을 이렇게 가리고 안 보니까 여기에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공안이 있거든요. 안 보려고 이렇게 여기에 부처님 계신 거예요. 여기 부처님 계시잖아요. 여기에 부처님 계시면 천지사방에 다 있는 거죠. 그런 공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보여야 돼. 그 지경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하나로 돌아오면 이것이 보이지 망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부가 진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외 없이 하나로 돌아와 버리면 되거든요. 자, 수보리야, 만약 누가 말하기를 부처는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를 말한다고 한다면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였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나라는 견해, 이런 견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말하자마자 이게 없는 일이에요. 그냥 허공에다가 글 쓰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말을 하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까닭일까요?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는 목숨이라는 견해는 곧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가 아니니 이 까닭에 그런 식의 지견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지견이 있으면은 이제 그게 공부가 법상이에요. 그런 지견이. 이 까닭에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라고 일컫는다고 세존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거는 견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뭐 초전 법륜 사슴동산에서 시작했을 때 사성제를 설했다 했죠. 그다음에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수행 얘기했는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기에 말씀하신 거 아니면은 대승에서 말씀하신 거, 반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색즉시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한마디도 설법한 바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이 맥락인 거죠. 견해가 그런 식의 법상이 있는 게 아니다. 고정관념이 있는 게 아니다. 수보리야,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에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라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도 이와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는 법이라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수보리야, 이른바 법이라는 생각은 법이라는 생각이 아니니 이 까닭에 법이라는 생각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는 말한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31분까지 금강경을 설했지만 한마디도 내가 설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견해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 견해가 남아있으면 금강경을 부처님 의도대로 읽으신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그냥 이것이구나, 모든 게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안팎이 다 공했죠. 그게 다 해당이 돼요. 이거는 불교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다 이거라. 예외 없이. 못 믿죠? 예외 없이 이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나면 진짜 이것뿐이다라는 말이 진짜였구나. 나는 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네. 이렇게 자기가 진짜 철저하게 못 봤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모 스님이 이렇게 법상은 법상이 아님을 나타내사 법상은 법상이 아님을 얘기한 거예요. 법에 대한 모든 생각은 그게 다 실체가 아니다. 이름이 그것일 뿐이다.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8만 4천 모든 허망한 오염의 첫머리가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반복해서 이게 설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도 따로 없고 다스려질 것도 따로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이 다 실로 있지 않음을 통틀어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모습 이렇게 있어요. 붓다는 처음에 사제를 전함이요 사성제를 전함으로부터 지금의 반야를 말씀하실 때까지 설하신 모든 법이 한 글자도 가히 눈앞에 걸려 있지 않으며 한 말씀도 가히 가슴 가운데 기억해 두지 않음이니 소위 일상일미가 구경열반인 것이다. 한 모습 한 맛이 다 구경열반이다. 구경열반 뭐예요? 궁극에 다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정멸도량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는 사람도 없지만 지금이, 그래서 열애께서 그런 경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정멸도량에서 나오셔서 중생을 구제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일부러 직연을 일으켜서 설법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 정멸도량에서 지금 여기에서 한 분,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여기가 정멸 열반 세계인데 여기서 아무 일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별을 내어서 얘기를 하셨다. 본인은 분별을 내도 그 분별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으면서 온갖 말씀을 다 하셨다. 84,000 법문. 지금 현실이 정멸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처님과 똑같이 여기에 앉아 계시고 여기에서 살고 계시고 여기에서 놀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똑같죠. 내가 부처지. 원래 부처님은 정멸도량 계시잖아요. 대적광전, 저기 어디 통도사에 크게 고요한 빛광전, 그러니까 크게 고요하면서 여기서 온갖 것을 다 놔두고 계신, 이 비추고 계시잖아요. 고요한 여기에서 온갖 것을 다 비추고, 고요하다는 건 아무것도 실로 무엇이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서 온갖 빛을 다 바라고 계셔. 여기가 대적광전. 부처님이 계신 데가 대적광전이니까. 또 부처님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어. 그냥. 그렇게 어렵게 정멸도량이 어디에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있을 줄이야. 부대사 오직 진여의 이치에 이르르면 아를 버리고 무의로 들어가리니 중생 수자여 깨닫고 보면 모두 다 아니로다. 만약 보리도를 깨달으면 피안도 또한 여에게 되리니, 피안도 따로 없다. 이거 피안도 방편에 열린다. 법상과 비법상을 마침내 이와 같이 응당할지니라. 모든 법과 법 아닌 것이 실로 이름일 뿐이 공했다. 왜? 여기에서 일어난 표상이기 때문에. 야부도천 밥이 오면 입을 벌리고 잠이 오면 눈을 감도다. 이거예요. 이거. 밥이 오면 입을 벌리고 잠이 오면 눈을 감도다. 여기에서 여기에 뭐 걸림이 없잖아요. 어느 것도. 이게 바로 대적광전이죠. 왜냐하면 걸림이 없으니까 저절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온갖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밥이 오면 입을 벌리고, 이것도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잠이 오면 눈을 감고, 이거 고요한 데서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활동하는. 걸림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밥이 오면 입 벌리시죠. 이 일이라 이거라. 잠이 오면 눈 감죠. 이 일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좀 유명한 시인데, 천척의 낚싯줄을 곧바로 아래에 들이우니 한물결 겨우 있는데 만물결이 따르네.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워 고기 물지 않으니 달빛만 가득 싣고 빈배로 돌아오도다. 천척은 척이 30cm거든요. 한 자. 그러니까 1000척이면은 30 곱하기 1000 하면 3만 cm? 그러면은 30kg? 그렇게 되나요? 300m. 네? 300m. 아, 잠깐만. 센티미터니까 300m. 30kg 아닌가? 0.3cm에 3m잖아요. 한자가 30cm잖아요. 곱하기
30 곱하기 1000, 3만 센티미터. 그러니까 나는 되게 길이를 말하는 무게를 말하는 100으로 하면은 300m. 아, 300m. 아, 300m구나. 300 낚싯줄이 300m예요. 그게 300m면은 이제 우리 그 운동장 한 바퀴가 100m니까 한번 3바퀴 정도의 낚싯줄을 곧바로 아래에 들으니, 그러니까 천척사륜 직하수, 그러니까 직하수 곧바로 아래로 쑥 들이오니 자기의 존재의 밑바닥으로 쑥 집어넣으니 자기 삶의 심중으로 확 집어넣으니.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왜 모양과 모양 아님이 둘이 아닌데 우리가 이 분별하는 집착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뒤덮고 있으니 또 심리적으로 너무 또 아득해 보이는 거예요. 곧바로 발 밑에 있는데 이게 너무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모양과 모양 아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찐득해가지고 심리적인 거리가 300m나 된다. 멀어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낚싯줄을 들이운다는 건 방편의 말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예요. 300m나 되게. 그냥 한마디에 깨달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너무 분별심에 사로잡히니까 뭐 이게 아까 질문하듯 이 질문 저 질문 끝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한 물결 겨우 낚시 하나 집어넣으면 한 물결인데 한마디 하면은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건가요 저건가요? 만물결이 일어나. 근데 본래 그런 식의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온의 바다가 바로 곧 고요한 바다예요. 본래 본성은 고요하고 물은 차갑다라는 거는 이제 서늘하다라는 거거든요. 서늘하다, 차갑다. 이거 법을 표현하는 말이 찬 공기, 뭐 찬 하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망상에 사로잡혀서 온갖 시끄러움을 다 만들어내고 있더라. 원래 고요한 정멸 도량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목이 드러나고 보니 낚인 물고기가 없네. 그래서 빈배만 돌아온다. 달빛 가득. 달은 이제 이 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요거 하나만 빈배에 가득 싣고 돌아온다. 물고기를 낚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낚싯줄이나 그 들이온 미끼들이 다 분별을 이렇게 녹여내서 이 진짜 찬 공기 하나, 달빛 가득한 이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서 그냥 빈손으로 온다. 사실은 뭐 이렇게 낚시를 들이올 때나 뭐 84,000 법문을 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 빈손이에요, 다.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00m나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온갖 이런저런 분별을 일으켜서 얘기를 해서 그 문득 이 마음 딸을 딱 보게 하고 나니까 본래 이 달빛만 가득하지 아무 일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뭐 부처도 뭐 정멸 도량에서 나온 바도 없었고, 뭐 구제된 중생도 없고, 이제 느낌이 이제 분간경이 끝나가는 느낌이 들죠. 이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요 이제 유명한 시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고기 없어. 누구를 구제해. 아무도 없는데 배고프면 입을 열고 졸리면서 눈 감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입을 열고 졸리면 눈을 감고. 이거 여기에 무슨 걸림이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